하나 되는 세상 월월드 TV. 언론인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선배 동료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제가 공직 생활을 거의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 생활을 40년 하다 보니까 최 대표님께서 이제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도 외교부를 출입했었다 그러세요. 언제 출입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박동진 장관 시절 그때 출입을 하셨다 그러세요. 근데 제가 박동진 장관 시절에 외교부에 입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동진 장관 시절에 입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좋은 언론인들을 많이 뵀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언론인들을 뵈면은 왜 우리 말 중에 아까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선배 동료 여러분들 뵙게 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미국발 무역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 한 20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좀 브레이크를 했다가 다시 20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 20분 동안은 도대체 미국발 무역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느냐 그거를 뭐 이제 여러 선배님들 잘 아십니다만서도 그걸 또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주미대사를 했는데 주미대사를 한 4년 4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10개월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때 이제 주미대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했지만은 그때도 사실은 통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현지에 있는 대사로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그게 처음에 한 20분 정도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론이 되겠죠. 그건 뭐냐 하면은 2017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나중 20분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선배님들 잘 아십니다만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을 했죠. 1월 20일입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2월 1일서부터 이제 관세 조치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나라에 대한 거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편 관세라고 해가지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시작을 했죠. 2월 5일 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고 그러면서 뜸을 들인 게 있었죠. 뜸을 들인 게 뭐냐? 4월 2일 날 상호 관세라는 걸 부과하겠다. 라고 이제 뜸을 들였죠. 2월 초에 이제 쭉 관세를 발표하다가 4월 2일 날 진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2일 날 진짜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25%, 중국에 대해서 34%, EU에 대해서 20%, 일본에 대해서 24% 이런데 그것만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죠. 왜 부담이냐? 24%라는 게 뭡니까? 여러 선배님들 아마 스무스 홀리 액트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미국의 대공황, 미국의 대공황을 이야기한 악명 높은 스무스 홀리 액트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관세로 복귀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라는 것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들은 우리보다도 더 높은 관세를 부과받았어요. 보면은 베트남,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1위 투자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트남이 46%를 맞았어요. 인도도 우리가 지금 투자 많이 하고 있죠. 중국에 대한 대체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인도 이런 데 투자를 했는데 26%. 방글라데시,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에다가 37%를 매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들이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니까 그런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2월 1일 날 관세를 부과한 게 캐나다하고 멕시코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FTA에 따라서 FTA 품목은 관세를 안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히 신기한 노릇이죠. 근데 신기한 노릇인데 그게 우리로서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멕시코나 캐나다하고 경합되는 품목이 많겠죠. 그거는 멕시코와 캐나다는 무관세인데 우리는 25%란 말이에요. 그런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도 캐나다하고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만든 제품들은 또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우리한테 또 덕을 보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트럼프 관세라는 게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잘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건데 미국 경제가 첫째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데 1등 공신으로 작용한 게 바로 인플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인플레가 굉장히 심했죠. 최근 미국 가보신 선배님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미국 요즘도 가는데 가보면 놀랄 정도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저렇게 매긴다? 20%, 30%, 40% 매긴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게 이자율이 또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가라앉겠죠. 지금 그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그 경제 종합성적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하루에 6조 달러가 날아갔다.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지금 미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근데 그게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국제 경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IMF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우리나라가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결국은 GATT, WTO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기반 위에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는 거는 법치주의라는 걸 전혀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우리 안보에, 그 다음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도 지금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미국이 25% 관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얼마 영향을 받느냐? 450억 불이라고 그래요. 450억 달러가 영향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거를 450억 달러 그런 게 얼른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대미 수출 총액의 40%입니다. 대미 수출 총액의 40%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경제에 보통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나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미국발 통상 전쟁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이제 제가 그럼 1기 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요, 전우들이 그 트럼프 1기 때는 그 품목에 대한 관세를 매겼어요. 근데 그 품목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그게 뭐였었느냐? 철강하고 알루미늄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자동차로 가 있고 반도체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의약품으로 간다 그러고 굉장히 품목별 관세가 이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1기 때 2017년 그때는 다행히 철강하고 알루미늄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쿼타를 정해가지고 그 쿼타는 무관세로 수출했어요. 근데 그 쿼타가 얼마였었느냐? 그 전해, 그러니까 그 2014, 15, 16이 되겠죠. 그 전해에 미국에 수출한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70%를 수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70%는 보장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넘어갔었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여러 선배님들 지금 집에서 세탁기 다 쓰고 계시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세탁기 세계 최고의 세탁기입니다. 그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미국에 제가 있을 때 2017년에 미국도 사실은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경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든 가전제품, LG에서 만든 가전제품, 특히 제일 비싼 고급 저희 가전제품은 우리하고 경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세이프가드라는 걸 팍 관세를 몇십 프로 관세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 기업들 재빠르게 대응을 하잖아요. 현재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데 공장을 지었고 LG는 테네시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테네시에 LG가 말하자면은 기공식을 하는데 제가 봤더니 이 가운데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그 트럼프 정부하에 상무장관입니다. 윌버 로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바로 왼쪽에 있는 분, 그분은 누구냐 하면은 밥 코커라고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대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외교위원장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인데 그분이 happen to be 테너시 상원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 건너가지고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그 양반은 마샤 블랙번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테너시 출신의 하원의원이었었어요. 근데 아주 공교롭게도 LG가 투자를 하기로 한 그 지역이 마샤 블랙번의 지역구였었어요. 근데 그 마샤 블랙번이라는 분은 제가 평소에 잘 알던 하원의원이었었습니다. 왜 제가 친하게 지냈었느냐? 우리 사람을 몇 번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이 마샤 블랙번이라는 여자가 이거 여월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실현이 돼가지고 이 밥 코커라는 양반 이제 상원의원을 물러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마샤 블랙번이라는 양반이 그 자리를 탁 채가지고 상원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선배님들도 언론인 하실 때 그거 느끼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트워킹이지 않습니까? 대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미국 정부가 바뀌었는데 미국 바뀐 정부에 사람들을 잘 알고 지내면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LG에서 기공식을 하는데 상무장관이 간다고 그러죠. 상원의 외교위원장이 간다고 그러죠. 제가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다 싶은 하원의원이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갔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그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웃도리 입은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시의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지금 막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뭐냐면 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에서 길을 새로 내줬더라. 당연히 길을 새로 내줘야죠. 공장을 지으니까. 그런데 그 길 이름을 LG 로드라고 지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저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길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LG 하이웨이라고 지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LG 하이웨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윌버 로스하고 뭐 밥 코크하고 마샤 블랙번하고 잘 지낸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16년에 대선의 해죠. 대선의 해에 이제 대선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양당 후보죠.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 양당 후보. 그 후보가 어떤 정책, 정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내각에 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걸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2016년에 제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였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은 그건 굉장히 쉬워요.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이라는 거는 그건 오바마하고 대동소이하니까 굉장히 쉽고, 두 번째, 인맥도 사실 오바마 인맥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누가 국무장관이 될지, 누가 국방장관이 될지, 누가 국가안보보좌관이 될지 라인업이 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쉬웠죠. 그 양반대로 제가 밥도 자주 먹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트럼프 후보는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뭐냐면 트럼프라는 분이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안보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상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하고 친한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 분인지, 누구하고 가까운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견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보에 대해서 무슨 말을 자꾸 하시느냐? 그거 동맹이라고 그러는데 동맹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괜히 이름만 적어서 동맹이지 우린 돈만 쓰고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속고만 살았다. 우리 다 내주고 우리 얻은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문제지만서도 무역 불균형이 큰 문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한미 FTA 그게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를 했습니다. 그 한미 FTA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한미 FTA가 나쁘지만은 그 중에도 최악의 한미 FTA라고 합니다. 왜 최악의 한미 FTA냐? 힐러리 클린턴, 그 나쁜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FTA이기 때문에 최악의 FTA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한미 FTA하고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협상을 한 것도 아니고 비준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건데 그래서 최악의 FTA인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 손볼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다가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건의를 했냐면은 그 한미 간의 FTA가 생기기 전에 사실은 그 우리가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100억 불이 조금 넘었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한미 FTA가 발효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가 되느냐? 250억 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불 하던 저희 무역 흑자가 250억 불도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FTA 후보가 최악의 FTA라고 그러는 게 뭐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다 건의를 많이 했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그렇지 않아다라는 건 뭐냐면 트럼프를 떠나서 이게 무역 흑자가 너무 늘어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흑자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러는데 그 LNG 요즘에 LNG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LNG 생각을 했습니다. 왜 LNG 생각을 했냐면은 어차피 우리 LNG 수입하잖아요. 중동에서도 수입하고 동남아에서도 수입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에서도 수입하는데 미국에서 왜 수입을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LNG를 좀 수입하자라는 걸 서울에 건의를 했고 서울에서 해라 그런 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왕 하는 길에 한번 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LNG를 어디서 가져오냐 하면은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걸프 오브 아메리카가 됐죠. 그걸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플랜트들이 그러니까 LNG라는 게 쉽게 말해서 처음엔 가스지 않습니까? 그게 LNG의 그 L이라는 게 리코파이지 않습니까? 액화지 않습니까? 액화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가스를 갖다가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영하 130도. 영하 130도로 급속 냉각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수 컨테이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130도, 영하 130도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에다 넣어가지고 가져오는 게 그게 LNG 수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랜트를 제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랜트 이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라 쉐니에르라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시에니에를 제가 찾아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이 근처에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휴스턴에 내렸습니다. 휴스턴에 내려가지고 자동차로 늪지, 이거 루이지애나 남부는 다 늪지입니다. 그 늪지를 한 2-3시간을 자동차로 달려가지고 이제 라시에니에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이 가까워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공장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무슨 로고가 보이느냐, 라시에니에르 로고가 보이는 게 아니고 두산 로고가 보이는 거예요. 두산. 이게 두산 로고가 어디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냉각을 하려면 냉각 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쪽에 두산이라고 크게 써붙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가기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가봤더니 그 냉각탑이 사실은 핵심 시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제 기체를 갖다가 130도로 급속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결국 냉각 시설이 말하자면 액화 공장의 제일 핵심 시설이에요. 그걸 두산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 LNG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LNG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LNG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파이프라인 첫째 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라인 파이프, 그 파이프라인에 들어가는 파이프를 라인 파이프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굉장히 수출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이거 지금 액화시키는 플랜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LNG 캐리어. LNG 캐리어는 제가 아까 세탁기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LNG 캐리어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을 재빨리 따라잡은 게 중국이에요. 그 중국이 사실은 LNG 캐리어 못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중 간의 통상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중국은 더 이상 미국에 LNG 캐리어 수출 못 합니다. LNG 캐리어를 미국에 수출 못할 뿐더러 다른 나라 수출하면은 미국 항구에 들어갈 때 엄청나게 페널티를 매겨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도 중국산 LNG 캐리어를 안 살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 LNG 캐리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걸 다시 기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화 플랜트, 그것도 우리가 가가지고서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LNG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배님들 기억하실 텐데 한미 FTA.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트럼프 후보자가 최악의 FTA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게 이제 한미 FTA 개정하자고 달려들 텐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사귀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USTR입니다. US Trade Representative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USTR에 이제 법률 고문이 있어요. 법률 고문에 happen to be 제가 잘 아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USTR이 라이트아이저죠. 라이트아이저를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그 개정하는 것보다 네가 필요한 게 뭔지, 미국이 필요한 게 뭔지 내놔라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뭐 몇 번 만났는데 결국 그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방미를 굉장히 일찍 했어요. 6월 28일 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백악관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사가 뭐냐 하면은 오벌 오피스에서 이제 포토 오퍼튜니티라죠. 사진을 찍죠. 사진 찍으면 이제 기자들이 몇십 명 확 몰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5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하고 한국하고 FTA 개정 협상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겠다도 아니고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왔더니 그 라이트아이저라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 오늘 프레스 릴리스 낼 거다 그게. 그럼 무슨 프레스 릴리스 그랬더니 너 아까 우리 대통령 얘기 들었잖아. 개정 협상 시작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 내가 지금 USTR인데 그걸 어떻게 안 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개정 협상이 사실은 그렇게 우리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미 FTA보다 더 내준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중에도 픽업 트럭을 내줬는데 여러 선배님들 잘 아시지만 픽업 트럭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요즘에
요즘에 기아가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땐 그렇게 경쟁력 있는 분야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큰 부담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여러 선배님들 미국 잘 아십니다만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여론이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죠. 그게 제가 이제 뭐 정부 사람들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러지만서도 think tank,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업계에 그 자유무역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축산업자 협회가 워싱턴에서 연례 총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축산업자들이 엄청난 프리 트레이더들입니다. 왜 프리 트레이더냐? 생산량이 워낙 많으니까, 미국에서 워낙 축산물 생산을 많이 하니까 수출하지 않고서는 수출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기로 했습니다. 축산업자 연례총회 하는데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친구 하나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 거기 가는 건 생각 잘했는데 너 카우보이 모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 카우보이 모자 있지.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너 그걸 쓰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스를 가지고 연단에 딱 올라갔어요. 들어가면서 봤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연단에 올라가자마자 또 썼습니다. 카우보이 모자를 썼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선배님들 지금 점잖게 박수 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막 팔을 구르고 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분위기는 잡았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축산업자들이 경제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쇠고기 좋아합니까?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축산업자들이니까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제가 우리도 미국산 쇠고기를 좋아합니다.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때는 모르죠. 그 당시에 일본이었었습니다. 15억 불, 1년에 15억 불씩 수입을 했어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런데 일본 인구가 우리 2.5배다. 그러면 일본이 15억 불을 수입하고 우리가 10억 불을 수입하면은 1인당으로는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느냐 그랬더니 코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양반들이 확실히 한 거예요. 한국이 굉장히 큰 손이로구나. 이걸 이제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무슨 질문을 했느냐. 여러분들 무역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e love trad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트레이드를 사랑합니다. 왜냐? 미국산 비프를 사려면은 돈이 있어야지 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미국 다들 애국자들이잖아요. 축산업자. 미국 이 아름다운 나라를 와서 구경을 하려면은 보잉에서 비행기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 love trade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양반들이 We love trade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큰 손인지도 얘기를 했고 왜 자유무역이 중요한지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잘 되길 기대를 한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꽉술 청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Your senator, your congressman, your governor 편지 써라. 편지 써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중에 뭐 다 썼다는 거짓말이고 한 3분의 1만 써도 그게 어딥니까? 그죠? 그게 지금도 사실은 그 축산업자를 비롯한 파머들은 엄청난 자유무역 지지자들입니다. 중국이 그걸 알아요. 중국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 취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34% 매겼으니까 우리도 34% 매기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에 34% 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1년에 200억 불씩 수입합니다. 그 34% 하면 못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걸 잘 아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농민들, 축산업자들 그런 그 여론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